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신광호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화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실 이 화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면은 차원을 초월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원을 초월한다는 건 대단히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축복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정말 지금 좋은 차원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다. 당신은 행운하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의 화병을 벗어나는데 유익하다고 판단을 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말이에요, 화병의 환자의 숫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쭉 보게 되면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저도 임상에서 보면은요, 화병 치료의 답을 뭐냐 이러는데, 이게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치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화병이라는 거는 정말 불치병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화병 치료가 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려운 원인, 이 원인을 알면 되죠. 근데 이 화병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이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거 화병의 원인을 알면은요, 치료가 가능해지죠. 근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좀, 이제는 그 화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요, 그 원인부터 어떻게 파악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화병 환자를 진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뭐냐면은, 의사나 한의사가 이 적절한 진찰과 치료약을 처방해서 그걸 복용하면 나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증상은 완화됩니다.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게 화병 환자에서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원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잠을 자거든요. 수면제 먹고 잠을 자면은, 나 굴면 쪽에서 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화병이라는 건 병의 태생,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요거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이 완화되니까 그 증상이 완화됐으면 화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결국은 이제 같은 증상이 점점 더 많은 약을 투여하고 그래야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이게 화병의 태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화병의 태생이라는 게, 저도 이런 얘기를 초기에 임상을 할 때, 한의사로서 임상을 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근데 한 30년 동안 꾸준히 임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화병이라는 것은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치료법에 가미해주지 않으면 정말 벗어나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화병이라는 것은 뇌의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 이 습관이라는 거, 몸 자체의 체력이 못 받쳐주면은 발생이 돼요. 증상이 악화되고. 그 체력이 좀 받쳐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화병은 낫지가 않아요. 이거 원인인데, 요거를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들도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지목하지 못해요. 습관, 이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화병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병돼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습관이라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화병의 원인, 화병의 원인, 뇌의 비효율적인 습관,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
이 정보 처리 습관. 이게 되게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이 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은 뭐고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은 뭐냐라는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미묘한 문제이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졌다가 금방금방 헤어나거든요. 이게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이 있다가 이 정상적인 정보 처리 습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화병에 잘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관되게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에 빠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이 뭐냐? 우선부터 이걸 구분하면은 비효율적인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효율적인 정보 처리 습관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 감각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감각기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한의학에서 오감이라고 그러죠. 안이, 미설, 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를 통해서 받는 미각. 그리고 이제 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촉각. 이런 것들을 바탕을 해서 일어나고 있는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오감에 불교에서 한 가지 더 보죠. 의라는 걸 가져서 안이, 미설, 신의. 마음이라는 것.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 뇌에서는 이거를 정보로 만들어요. 그죠? 정보로 만들어서 시각 정보, 또 청각 정보,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촉각 정보. 그 위에 이제 대뇌변경계에서 만드는 의식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에 도달하면서 뇌가 이거를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뇌가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부터 대뇌피질이라는 이 대뇌피질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필요시에 여기서 출력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작용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변형을 갖고 온다면은 뭐가 있어요? 정보의 왜곡된 정보를 변형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제 비효율적인 거고요. 이걸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주게 되면 뭐예요? 효율적인 정보 처리.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말을 삿된 생각, 뭐 나쁜 버릇 이런 거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출력을 잘 해준다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효율적인 정보 처리.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루트를 타고서는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병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합니다. 화병 환자라 그래가지고 오감, 육감을 뭐 달리 쓰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씁니다. 보는 건 보고, 귀로 듣는 거, 그리고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손으로 촉각해서 느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요.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해져야지.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두려운데, 어떤 공포스러움,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거죠. 욕구불만. 이게 좀 어두운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뭐 이런 등등. 좀 몸에서 끈적끈적하고 아주 어두운 마음들이 자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했는데 그 정보가 이 정보와 결합이 돼버려요.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대뇌피질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이 돼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병을 할 때 그게 화병을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몸에 어떤 운동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뇌에서 운동 명령을 내릴 때 이 화병 환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두운 감각들이죠. 이런 끈적거리는 정보들과 함께 출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기억들과 함께 출력을 해버려요. 그러면 특정 부위에 이제 경직 현상들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깨와 목 이런 데 경직이 딱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좀 있는데 근데 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목이 갑자기 경직이 일으켜가지고 잘 못 움직이게 한다든가 거기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시킨다든가 머리에 통증을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소화기가 볼스톱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메시가 꼭 울렁거린다든가 토할 것 같은다든가 이런 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골반의 근육을 수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통을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소변을 자주 보이고 싶다든가 아니면 방광염이 걸린 것 같이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손발의 관절에 또 작용합니다. 손발이 뻐덕뻐덕하는 거죠. 뻣뻣해진다든가 아니면 관절통이 자꾸 생긴다든가 특히 이런 현상들이 어떤 발작적으로 일어나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약해졌을 때 그런 통증을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유발되게 되면요, 마음은 역시 이제 우울해져. 내가 또 이거 발작됐네. 화병 났네.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정말 화가 나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이제 두려워요. 그럼 공포스러워요.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우울증에 빠지게 하죠. 이게 화병의 병태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 처리에서의 습관 잘못이잖아요. 그 감정 처리의 습관. 그 습관에서의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효율적인 처리를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병 환자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삶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는 사녀 물은 물이요라고 해가지고 뭐 이 성서 스님의 이제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봤는데, 이 화병 환자는 사는 그 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은 그 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사는 산인데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산이고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산이고요. 뭔가 거기다 감정을 개입시켜요. 물은 물인데 되게 좀 불쾌하고 거기에 좀 병 걸릴 것 같고 이런 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저건 맑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나는 저걸 먹으면 시원해질 거야 라는 그런 밝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맑은 물인데 그것을 맑은 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건데, 요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이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물을 정상적인 사물로 봐주라는 겁니다. 그런 패턴으로 내가 정보 처리의 습관을 바꿔준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화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쉽죠. 말이 쉽습니다. 사실 참 말로는 쉬워요. 화병 치료의 핵심 뭐냐면 습관을 변화시켜라 이거예요. 습관을 변화시켜라. 이 화병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습관을 고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예요. 알면 됐어. 대부분 그래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고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가서 똑같이 그 습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습관이라는 게 우리가 알면 됐어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내 DNA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실천해서 좋은 습관을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뭘 실천해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정보 처리할 때 이겁니다. 알면 됐어.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나 이제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화병 환자의 두 번째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병 환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까지 수련이 필요합니다. 뭐 연습이 필요해요. 한 번 생각해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10번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1000번, 10,000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병 환자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번거롭고 귀찮아. 세상에 빨리 치료하는 방법 없어? 이렇게 못 씁니다. 사실 해보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생각의 습관을 물론 한두 번 시도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야 물론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우울했고 이 어두운 그런 감정 하에서 빠져있던 그 마음의 습관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걸 만드는 게 쉽냐는 거예요. 이게 수련을 과정을 거쳐서, 수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화병이 잘 걸리는 차원에서 화병이 잘 안 걸리는 차원으로 점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아무리 화병약을 잘 먹고 해가지고 나 기다리면 날 거야 라는 그 의타심은요, 버리세요. 왜냐하면 약은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거기서 점핑하게 도와주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도와주는 게 약이라고 생각한다고. 거기에 체력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면 한약이 보약 쓰면 되겠죠. 공기다 쓰고 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정신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습관을 바꿔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겁니다.